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바로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웹젠의 노영호 네, 선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에서 밸런스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게임 로그에서 유저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분석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로그를 찍는다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정보를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으냐를 먼저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처음 세계관을 설정하고 뭔가를 내놓았을 때 그 유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된 대로 하느냐가 일단은 게임 쪽에서는 중요했었어요. 게임 네.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발자가 원하는 형태로 움직여 주는가 그것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은 상점에다가 어떤 아이템을 판매를 할 때 미끼 상품이라고 사실 하죠. 이런 부분들을 몇 개를 놓고 실제로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정말로 사는가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로고를 찍어서 가져오는 것들을 설정할 때 그 가격대와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게임 머니의 상황들, 로그 상황들을 충분히 총량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그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들을 나눠보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네. 한 일주일 정도 서비스를 해보고 나온 데이터들 실제로 구매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타겟의 상품까지 가는지를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을 세일을 하면서 유도를 해주는 거죠. 결국엔 그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게끔 유도해주면서 그 컨텐츠를 결국에는 즐길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싸게 해서 팔면은 바로 사면 좋잖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그 시간 자체도 개인의 경험이고 재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저희도 보면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세일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경험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게이미피케이션에서 로그를 이용한 밸런스 사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약간 BM 설계 쪽이다라고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온그룹 손성익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술의 전략을 어떤 판돈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게임 머니나 스코어는 숫자고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신 예술은 아무래도 이렇게 주관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예술을 혹시 어떻게 숫자로 정량화할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기준이나 방식 같은 어떤 예가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많은 형태가 자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인지 자본이라 들어보셨을 것 같고 기여 자본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술파는 과거부터 자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능력치 역량들로 표현되었던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자본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상징 자본은 어렵습니다. 브로디유하는 사역자가 이제 물론 많이 언급하겠는데 쉽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희가 돈 3만 원이 많이 비유되는데 돈 3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체말로 꽁돈이 생긴 거죠. 한 친구는 3만 원을 가지고 삼겹살을 사 먹으러 갑니다. 또 한 친구는 3만 원을 가지고 뮤지컬을 보러 간다 합니다.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켜봤어요. 이미 두 사람의 계급과 계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일련의 구별짓기에 나타나는 형태를 이제 자본화시킨 개념이라고 거칠게 요약할 수 있는데 물론 바른 요약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게임판에 들어왔을 때 예술판에 들어왔을 때 판돈은 이런 겁니다. 너가 이 판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역량과 자격이 있어야 돼.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돼. 그건 수치화시킬 수 없지만 마치 양자역학처럼 셀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리워드는 여기서 이 판에서 어떤 승부를 걸어서 이겼을 경우 어떻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의 어떤 또 다른 계층과 구별짓기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 마치 실제 생활에 연결되는 화폐로 연결되는 것들이 최근에 빚어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중심에 있는 일련의 보증서가 거래되는 형태가 이런 인지자본과 상징자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구별짓기에 빚어지는 어떤 간극에 나타나는 일련의 자본화와 수치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UT 플러스 인터랙티브의 유태현 대표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한국판 뭐 로블록스라고 할 만큼 큰 프로그램 같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해외 어떤 타 유사 플랫폼과 대비해서 디토랜드만의 어떤 특장점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미 17년이나 된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네. 굉장히 이제 고도화가 이제 많이 돼 있죠. 네. 많이 돼 있는데 저희도 일단 유저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크리에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 수 있나,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자유도가 높게 만들 수 있나, 이 접점이 항상 그 이슈인데요. 저희는 그 조금이라도 더 쉽게 만들 쪽으로 좀 계속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좋은 크리에이터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좀 그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컨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플레이를 해봤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느낌, 이런 부분은 그 확실히 로블록스보다는 저희가 나은 부분도 더 이제 그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유저들을 더 이렇게 한테 이제 호감을 좀 갖게 하는 야.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예. 이건 개인적인 또 질문인데 그 유저분들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건지.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 오픈돼 있긴 한데요. 아. 지금 이제 한글밖에 아직 지원이 안 아, 돼가지고요. 그렇군요.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그 영문 버전을 추가를 해서 아, 이제 예. 글로벌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잘 되시길 네, 희망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니랩스의 김일겸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게이미피케이션도 결국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강조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렵게 하거나 또 장애물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게이미피케이션을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것 아마 좀 새로운 화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현재 우리의 관행 자체가 현실적인 장애일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해 게이미피케이션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객이나 플레이어의 진심이 담긴 몰입과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뭐 마케팅을 할 때라든지 또는 구성원의 동기 유발을 할 때 적용했던 것과 조금 더 그거 대비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한 그런 설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시간과 과정에서의 투자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용자에 대한 리서치와 이해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조금은 더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참여해주신 네 분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